반갑습니다. 청년일단 강혜지입니다. 현재 국제마음공부학사의 사생장과 안학교당 청년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용산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동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동포운을 7개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동포로부터 입은 은혜에 대해 알아보고 자리이타 정신으로 보은해야 한다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과적인 측면에서 동포은의 보은과 배은에 대해 공부합니다. 동포에게 잘 보은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동포, 보은, 배은에 대해 용어 해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원래 동포라는 개념은 같은 어머니의 포태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지칭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민족 또는 한 나라에 속하는 백성들로까지 확대하여 동포라 부릅니다.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말하는 동포의 개념은 더 넓은데요. 한 민족에 속하는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와 같은 윤기로 맺어져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금수와 초목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법신불 일원의 진리에 바탕하여 전 인류는 물론이고 육도 사생의 일체 생령, 더 나아가서는 유정, 무정의 일체 만물을 하나의 생명 기운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보은은 은혜를 갚는 행위인데요. 사은의 큰 은혜를 절실히 느껴서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으로 동포은에 대해서는 자리이타의 도를 생활하면 보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배은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으로 원불교에서는 보은에 상대되는 말로 사은의 큰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감사 보은하지 않는 것을 배은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보은의 조목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2.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3.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4.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5.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본문을 보면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산업공상이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를 하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각자의 일을 통해 보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은이라고 하면 내가 어딘가를 가서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어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공정하다는 것은 공평할 공에 바를 정으로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지공무사하고 원만 평등한 자리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더 원하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나의 감정과 원근친소로 일과 사람을 대한다면 올바른 길보다는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떤 일에서나 공정한 자리에서 동포를 대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리이타는 스스로 자, 이로리, 남타로 자타간이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 살되 남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건설해 가자는 것인데요. 저는 자리이타 공부를 잘못할 때는 이타의 공부만 하면서 혼자 괴로워했었는데 결국 내가 없이 상대방만 챙기면 오래가지 못하고 해줬다는 상이 남아 힘들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자리만 생각하면 숲이 아닌 나무만 보며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이타의 공부를 통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가 익어가면 자타의 구분 없다는 것까지 몸으로 터득해야겠습니다. 다음 5조는 초목 금수도 연거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동포 보훈의 조목 마지막에는 초목금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포가 단지 인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도 사생의 일체 생명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초목금수에 우리에게 우리가 해만 안 입혀도 보훈이 된다는 걸 보고 참 반성하게 됐습니다. 너무 인간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불편하니까 또는 나의 작은 욕심들로 꺾어온 나무와 꽃들 그 외에 여러 초목금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거 없이는 꽃 하나 함부로 꺾지 않고 결국 모두가 부처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래 법문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처럼 동포원의 핵심은 산업공상의 직업과 각자의 위치에서 근실하게 활동하면서 서로가 자리이타의 공정한 입장에서 상생상화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포 배은에 대해 봉독하겠습니다.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대종사님께서는 모르는 것도 잘못이지만 알면서도 취사가 없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포로부터 은혜를 수없이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내가 어떤 배은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반복하고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실행이 없다면 그것 또한 배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운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부족한 제 강연을 경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동포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과 배은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보은의 결과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성자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동포 보은의 결과는 말 그대로 동포 보은의 선업의 인과입니다. 서로 동포 보은을 한다면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결국 자리이타로서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침묵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동포은에 대해 공부하고 나니 우리가 실천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처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코로나 확산의 주인공이 되는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 결국 확진자가 늘어나며 현재 여러 사람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국 무력으로 거리두기가 2.5단계에 올라가며 여러 직종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모두가 힘든 이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자리이타로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동포 배은의 결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움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협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결과가 선업의 인과라면 동포 배은의 결과는 죄업의 인과입니다. 무서운 것은 보은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쓰실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배은의 결과가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동포 배은의 영향이 그저 나 하나의 죄업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며 대산종사님은 한 집안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하셨는데 저는 참 많은 선을 그으며 자타를 구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땐 나를 싫어하거나 괴롭히는 대상이 있으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대상이 사라지면 나는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며 그 대상은 사라졌지만 늘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존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를 괴롭게 했던 건 동포 배은을 하고 있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너와 나를 구분짓고 다르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분별하고 나의 입장에서만 타인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도 경계가 닥쳐 원망심이 나는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아 자리이타로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나지 않더라도 악연은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에 하기 싫어도 한 번씩 동포운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돌아서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에게 공부의 순간을 준 부처님들 덕분에 내가 몰랐던 나의 치졸한 순간도 알 수 있고 현재 공부 단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결국 모든 일체 생령은 연결되어 있고 둘이 아님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중도를 잡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또 무슨 일이든 자리이타로서 동포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미워하고 있는 동포가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온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화하게 된다는 재종사님의 말 잊지 않고 새기길 기원하며 부족한 저도 그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 일기를 하며 이번에 성공한 사례를 들고 오겠다고 했는데요. 일기는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약속한 덕분에 지금 체중 감량은 잘 하고 있습니다. 동포님들 감사합니다.